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간략하게 진명여고 2학년의 국어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대치동의 여자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여고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또 대치동과 목동이 약간 결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 갔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강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사실 고백할 게 1학년 때 저는 반에서 한 3, 4등 정도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에 딱 들어가자마자 반에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더 많이 노력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 중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모의고사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치동과 목동에서 둘 다 고등학교 내신을 전문으로 해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강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떤 시기냐라고 어머니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혼돈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못지않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반에서 1등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공부를 해도 되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잡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에는 사실 딱 들어가서 그냥 뭣도 모르고 공부를 합니다. 고3은 그런 생각을 할 시기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은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도 적응을 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설렁설렁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 제가 좀 당부를 드리자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어머니들께서 좀 우리 학생들, 자제분들의 목표를 좀 정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목표를 좀 어머니들께서 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고3에 가서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술품 복원 전문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래, 너 가고 싶어? 그러면은 딱 앉아봐. 해서 서울대랑 동국대 여기에만 그런 과가 있네. 그러면 서울대로 가야겠지? 그럼 일단 공부부터 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그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3 때 가서 갑자기 슬럼프가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또 수능과 내신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중상위권 친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최상위권의 친구들은 둘 다 잡고 갑니다. 내신 당연히 챙기고요. 모의고사 당연히 챙깁니다. 이게 사실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내신을 챙기는 학생들은 당연히 모의고사도 잘 보거든요. 이게 내신이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능형으로 모의고사형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신 대비를 함으로써 이제 수능 대비도 함께 갈 수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을 진행할 때 내신 대비니까 내신만 공부하고 내신만 100점 맞아야 돼. 이게 아니라 모의고사도 함께 대비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진명여고 1, 2학년 함께 맡고 있는데 우리 진명여고 2학년 학생들은 일요일 오후 반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진명여고 2학년의 출제 경향 그리고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저의 어떤 수업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진명여고 2학년입니다. 이제 제가 열심히 제 경험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프린트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되겠고요. 1학기랑 2학기로 나눠져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고전 읽기는 어머니들 다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독서가 이제 주가 되는 거고요.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문학 영역 먼저 보시면요. 신사고 이승원이라는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교과서를 정말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문학은 교과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중요한 건 이 교과서가 되게 유명한 교과서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그냥 인터넷에 찾으면 자료 다 나오고요. 자습서 평가 문제집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는 100점을 맞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출제하시냐 한다면 학습지입니다. 이 유인물에서 이제 외부 작품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빽빽하게 엄청 많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완벽하게 암기하고 가야 되는 시험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고요. 학습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시험 범위가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뭐 강서고 목동고에 비해서는 적지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에 엄청 집중을 하셔서 막 이렇게 진도를 나가시다가 벅차시니까 시험 2주 전에 이제 학습지를 막 배부하시고 엄청 빠르게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학습지에서 엄청 많이 틀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2학기에는 독서 영역인데요. 여기 교과서가 있긴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출제되지 않고 이제 교과서를 배부하시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명목상 배부하시는 거고요. 문제는 올림포스 독서 EBS 교재거든요.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습지로 추가적으로 고2 기출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 그런데요, 어머니들 여기 독서라는 과목이라고 해서 독서 영역에서만 출제가 되느냐? 아닙니다. 고전 문학으로 학습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 문학 4작품이 이 독서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만 그냥 제목만 보고 독서 영역만 공부하면 되겠네? 하시면 안 되고 고전 문학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 1학년 때 생각해 보면 현대 문학에서만 계속 출제가 되었어요. 이제 고전 문학은 2학기 기말고사 맨 마지막에 이제 한 작품만 딱 국순전이라고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현대 문학이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 고전 문학에서도 이제 출제를 하고 싶기 때문에 2학년을 이제 활용을 하셔서 출제를 하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2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독서 영역에서 올림포스 독서 나왔고요. 학습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전 문학 4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소설 한 작품, 그리고 나머지 3작품은 운문, 가사 뭐 여기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고전 읽기에서 이제 고전 올림포스 고전 문학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엄청 많은 작품들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고전 문학이 모든 갈래에서 한 작품이라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조부터 시작해서 가사, 민요, 뭐 그 소설 뭐 이런 식으로 한 갈래씩 다 출제를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수능형 문제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관련된 작품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 또 수능형 문제를 풀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외부 작품에 노출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제 수능에서 문제가 나올 때 그냥 가 해서 딱 한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나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대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내신형 문제를 푸는 건데 당연히 진명여고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목동권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도 다 같이 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트렌드한 문제가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게 되고 신유형의 문제들도 익숙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1학년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선지를 적중한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명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보기형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정말 너무 길고 우리 친구들이 시험 시간에 이거를 다 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 읽으라고 안 합니다. 저는 제가 문제를 풀 때 키워드 중심으로 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실전에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알려줍니다.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현강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 번 들어보고 끊고 한 번 들어보고 끊고 했던 이유가 정말 많은 그럴듯한 스킬을 알려주는데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이 아닌 거예요. 딱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딱 적용하려고 보면은 너무 선생님 위주의 그런 정말 너무 전문가스러운 스킬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시간 분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 중심으로 푸는 연습을 알려주고 이렇게 되면 모의고사도 당연히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다음으로 이제 외부 작품인데요. 어머니들께서도 이 부분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 이게 정말 이유가 없는 외부 작품은 없습니다. 다 예상이 가능한데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시험 범위가 딱 나오면 해당된 주제, 또 작가, 시대별로 연관된 작품들을 제가 다 선별을 해서 우리 친구들 교재에 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내신만 공부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모든 거의 관련된 작품들을 다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수능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저번 시험 범위로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일제강점기의 작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석의 모든 작품들을 다 보여줬고요. 그리고 관련된 일제강점기의 시인들의 작품을 다 보여줬습니다. 뭐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윤동주, 이육사 시인들의 작품이죠. 이렇게 했더니 당연히 보기에 이제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라는 외부 작품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상이 가능하고 이유가 없는 외부 작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백석의 작품만 주구장창 공부를 하고 나 왜 틀렸지? 시험장에 갔더니 이게 왜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만 정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영역은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가르친 진명여고의 독서 영역을 많이 가르쳤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독서 영역을 틀리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2 기출지문을 이제 유인물로 주시고요. 또는 이 올림포스 독서에서 출제를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내용 확인 문제를 좀 내십니다. 이 내용 확인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 뭔지 아시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5초 만에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자체 제작 변형 문제를 내주고도 5초 안에 풀라고 맨날 이렇게 강요를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고 안 돼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정말 5초 안에 풀거든요. 이렇게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내용 확인 문제는 당연히 5초 안에 풀고 갈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기형 문제가 나오는데 이 보기형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아까 봤다시피 되게 보기가 길고 또 새로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여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수능형 문제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이 보기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공부해요? 이거 어떻게 대비해요? 이럴 때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본문 먼저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 본문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네가 아무리 새로운 작품이 나와도 이거 뭔가 유사하네? 지문 여기랑 되게 비슷하네? 이거랑 똑같이 나오겠네?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다. 이런 약간 예지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기를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고자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용 확인 문제는 시간을 절약해야 하고 시간을 확보해야 할 부분은 이제 이 보기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도 있게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스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영역은 제가 3스텝에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OX 문제입니다. 이제 OX 문제를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이제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를 하나를 풀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풀고 또 이게 그냥 우리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질문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4번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심한 학생들도 4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사실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빈칸형 문제는 어머니들께서 깜짝 놀라셨죠. 우리 친구들도 저는 못해요 이러면서 막 되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게 조금이라도 제대로 지문을 알고 있다면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정말 과학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꼼꼼하게 이 부분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빈칸 테스트 보면 틀린 학생 거의 없어요. 공부 안 한 학생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자체 제작 문제인데요. 이게 제가 정말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이렇게 자체 제작 변형 문제를 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제가 직접 편집한 거고요. 조교 선생님 없이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몇 번이고 다시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앞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되게 쉽네 하고 문제를 되게 빨리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보시면 훨씬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자체 제작 변형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논문을 읽고 제가 직접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1 모의고사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수능형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외부 작품도 많이 넣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서술형 문제는 진명 여부가 요즘에 서술형 문제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형세인데 봐주시면 내용 확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시오 아니면 두 개를 찾아 그대로 쓰시오. 강서고는요. 줄글로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띄어쓰기가 틀리면 감점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변별력을 확보하시는데 우리 진명여고는 글쓰기 능력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객관식 공부하는 것처럼 암기를 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빈칸형의 문제를 함께 풀면서 이제 당연히 서술형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 관리인데요. 저는 1대 다의 학원식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1대1로 과외를 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외식으로 관리를 1대1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5개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 오답노트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을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름이 들어간 오답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편집해서 넣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변형하고 꼬아서 우리 친구들이 답을 기억하고 있어도 풀 수 없도록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학생의 오답과 제 코멘트까지 넣어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 한 번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직접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제가 사설 모의고사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3회에 걸쳐서 실제 능력을 한번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명여고의 양식에 맞게 그 스타일에 맞게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의 그 제 개별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출제 스타일을 맞춰서 제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주중 클리닉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냥 조교 선생님을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직접 제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의 1대1 질의응답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주 2회 클리닉으로 늘렸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친구들에게 1대1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저에게 직접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네 번째로는 질문 채팅방인데요. 여기 밤이라도 제가 2분 만에 답을 했죠. 여기 사진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제가 정말 다 2분, 3분 만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친구들의 질문은 제가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톡은 다 꺼놓는데 우리 개개인 친구들의 카톡은 다 열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또 제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이것조차 이제 조교 선생님을 쓰게 되면 우리 학생이 정말 뭘 모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친구들 개개인별로 이 개념이 부족하구나.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알려줘야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이걸 한 번 더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소견서는 어머니들께 이제 수업이 끝나고 보내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학생이 잘해서 제가 딱히 보낼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못한 학생들이나 이제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 이런 친구들에게는 좀 더 길게 해서 어머니들께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지만 제가 어머니들과도 1대1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견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안전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1등급을 목표로 하면 2등급밖에 맞지 못합니다. 목표는 100점으로 합니다. 100점으로 하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내신에서 1등급 또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